김복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70 초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어슴푸레 비추고 있었어요. 복자는 낡은 양말을 신으며 잠시 무릎의 통증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하고 일어섰죠. 그녀에게 아픔은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다리를 주무르며 복자는 발치 앞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하루 전에는 손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차분했죠. 마치 오랜 여정의 끝에 도달한 여행자처럼 그녀는 담담히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구나. 한숨과 함께 복자는 낡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3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통장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어요. 42살이 된 아들을 위한 선물을 살 시간이 마침내 왔군요. 민준아, 엄마가 이번에는 널 위해 제대로 된 걸 해주고 싶었어. 복자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신경 썼어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며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손톱을 깎고 얼굴에 로션을 발랐죠. 백화점 명품관에 가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정갈함은 필요했으니까요. 오래된 옷장에서 꺼낸 회색 원피스는 7년 전 이웃의 장례식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가장 격식 있는 옷이었어요. 은행이 문을 여는 9시, 복자는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아껴 모았고 젊은 시절 해온 부업과 작은 노점에서 벌어들인 수입까지 합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어요. 행원은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찾는 노인이 불안했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죠. 할머니, 정말 모두 찾으시는 거 맞으세요?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복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내 아들 선물이야. 걱정 말아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이 묻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복자의 가방 속에는 30년간 쌓아온 2,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청소부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점심 한 끼 거르고 버스 대신 걸어서 약 대신 참고 견디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값싼 옷만 사입으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아끼고 살았어요. 어떤 날은 손이 갈라져 피가 날 정도로 일했지만 그 모든 고통은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자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매일 새벽 청소하는 곳이지만 명품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죠. 그곳은 그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녀도 당당한 고객이었죠. 백화점에 도착한 복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에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정문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화려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녀의 일상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맨발로 차가운 물을 밟는 듯한 낯선 감각이 그녀를 주저하게 했죠. 괜찮아. 난 고객이야. 당당하게 들어가자. 복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백화점 정문을 통과했어요. 반짝이는 조명과 향수 냄새,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통장과 현금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아들을 위한 선물, 단 한 번의 선물을 위해 그녀는 이 낯선 공간을 통과해야 했으니까요. 명품관은 6층이었지. 복자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2천만 원으로 아들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살 수 있을까? 그가 마음에 들어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다시 만날 날이 정말 올까? 6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복자는 자신의 모습을 쇼윈도에 비친 모습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색 원피스와 낡은 가방이 고급스러운 백화점 내부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쯤이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오늘은 그녀가 평생을 기다려온 날이었으니까요. 명품관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진열된 가방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복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청소부로 일할 때는 이곳이 문을 열기 전 어둠 속에서만 보았기에 낮의 명품관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각 가방마다 붙은 가격표를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2,350만 원, 1,500만 원. 복자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가방 하나에 이 정도 가격이라니. 그녀가 한 달 월급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죠. 민준에게는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 싶었으니까요. 명품관 입구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까만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직원이 복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지영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불편함을 복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침을 한번 꼴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 남자 가방을 보고 싶은데요. 선물용으로요. 지영은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원피스, 오래된 가방, 그리고 손질은 했지만 여전히 투박한 손. 모든 것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지영의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어요. 혹시 여기 청소하러 오신 건 아니신가요? 청소는 개장 전에 끝내셔야 하는데요. 그 말에 복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저 가방을 보러 왔어요. 제 아들 선물로요. 지영은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복자는 자신이 얼마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지 더욱 선명하게 느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죠.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고객님을 안내해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영의 거짓말에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도 청소부로 일하며 명품관에 예약제 같은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그 사실을 지적할 용기는 나지 않았죠. 예약제요?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해야? 지영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간대가 예약이 찼어요. 그리고 지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여러 명의 고객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죠.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선 고객님의 예산에 맞는 상품이 없을 것 같아요. 1층에 좀 더 적절한 가격대의 매장들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복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2천만 원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삼켰죠. 이미 충분히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영은 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안내해드릴 수 없어요. 다른 매장을 이용해주세요. 복자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모은 돈을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몰려오는 수치심에 말문이 막혔죠. 저는. 복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영은 정문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다른 고객님들을 응대해야 해서요. 나가실 때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복자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리고 몇몇은 명백한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자는 그 많은 시선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결국 복자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납을 밟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쫓기듯 명품관을 빠져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는 발걸음을 질질 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서 돌아왔겠지만 오늘은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낡은 원피스와 구겨진 가방, 그리고 울어서 붉어진 눈. 내가 뭘 잘못했나?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몫은 스스로 해내며 살아왔죠.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고 자신의 일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아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뿐인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복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어요. 전화카드를 꺼내 전화기에 넣고 종이 쪽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미니크 입양기관입니다. 복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응어리가 말소리를 막았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 30년 전에 아이를 보냈는데요. 강민준이라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안내 멘트에 복자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아들을 보낸 날짜. 모두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녀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입양인의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입양인 본인이 친부모 찾기를 신청했을 경우에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복자의 희망은 또 한 번 산산이 깨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저를 찾은 적이 있나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그런 정보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의 기다림과 오늘의 모욕, 그리고 희망이 또다시 무너진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방 한구석에 놓인 서랍을 바라보던 복자는 천천히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밑칸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종이 상자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빛바랜 아기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죠. 복자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펼쳤습니다. 100일 사진이었어요. 예쁜 한복을 입은 아기 민준이 방긋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가늘고 떨리는 글씨로 엄마가 언젠가 꼭 찾아갈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아직 이 세상에 있긴 하겠지. 복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오랫동안 모은 신문 스크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경영계 샛별, 젊은 CEO 강민준 인터뷰 최연소 백화점 사장. 강민준, 혁신적 경영으로 주목 해외 유학파 CEO 강민준,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기사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모두 지난 10년간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 모으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아들과 닮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은 그녀의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복자는 제일 최근 기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센트럴 백화점 CEO 강민준. 그녀가 오늘 모욕을 당한 바로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죠. 복자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우스워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이 백화점 사장인데 그 어머니는 같은 백화점 청소부라니.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백화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필 아들에게 선물하려던 그날의 말이죠. 괜찮아.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복자는 사진과 기사들을 다시 상자에 정리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내일도 여전히 5시에 일어나 청소부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삶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복자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리한 후 창가에 앉아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백화점에서 쫓겨난 복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산을 챙겼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날씨조차 신경 쓰지 못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한 복자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터놓고 싶었지만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어요. 비어있는 원룸에는 그저 빗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자는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선물 하나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소박한 꿈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스럽게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오래된 아기 사진 한 장이 나왔죠. 복자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100일 잔치를 하는 아기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예쁜 한복을 입고 방긋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복자는 손가락으로 아기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뺨과 작은 손가락들을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로 뚝 떨어졌어요. 민준아, 너 아직 이 세상에 있긴 하겠지. 복자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엄마가 언젠가 꼭 찾아갈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 그녀가 아기를 입양 보내던 날 적어놓은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복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아기를 포기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23세 나이에 홀로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죠. 매일 새끼 굶어가며 일했지만 아기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입양. 평생 후회하면서도 그게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널 보낸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복자는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신문 스크랩 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죠. 그 안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젊은 사업가 강민준, 해외 유학 후 귀국해 사업 확장 최연소 백화점 사장. 강민준, 혁신적 경영으로 주목 강민준 센트럴 백화점 사장. 아동복지단체에 거액 기부. 복자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 모으기 시작했지만 점점 그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아들과 닮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은 그녀의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최근 기사가 있었어요. 강민준 센트럴 백화점 사장, 고객 서비스 혁신 선언. 바로 어제 그녀가 모욕을 당한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죠. 복자는 마지막 기사에 실린 민준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복자의 눈에는 여전히 그 어린 아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넌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복자는 조심스럽게 사진과 기사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 그만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의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복자는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던 듯 이제는 묘하게 차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입고 있었죠. 어제의 일이 있었지만 오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화이팅이야 복자.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독이며 복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백화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에 도착한 복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경비원은 출입카드를 받아들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복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김복자 씨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은 전화를 끊고 난처한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인사팀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복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인사팀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 어제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까? 설마 그걸로 문제가 생긴 걸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비원을 따라갔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 이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복자 씨, 들어오세요. 복자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어요. 사무실 안에는 인사팀장과 시설관리부장이 앉아 있었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정 이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복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꼭 쥐었죠. 김복자 씨, 어제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제가 가방을 사러 갔다가 정 이사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그렇군요. 문제는 김 씨가 근무 시간 외에 고객으로 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명품관에 말이죠. 복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정 이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 직원이 명품관에 손님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요. 특히 어제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도 그냥 손님으로. 김 씨는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선이 있어요. 우리 매장의 주 고객층과 김 씨의 위치는 다르잖아요. 그 말에 복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화려한 백화점에서 청소나 하는 사람일 뿐이었군요. 손님으로 대접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래서요?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 이사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늘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릴 테니 서명해 주세요. 복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손님으로 백화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라니. 이건 너무 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이의를 제기할 힘도 용기도 없었죠. 일은 계속. 정 이사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짐을 정리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은 듯 했죠. 이제 가셔도 됩니다. 복자는 기계적으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명품관 직원은 어떻게 됐나요? 저를 쫓아낸. 정 이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복자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짐을 챙기며 그녀는 10년 넘게 일했던 이 백화점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실감났어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건 이곳이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퇴근길, 복자는 발걸음을 무겁게 옮겼어요. 이제 다시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그 나이에 새 직장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짐을 챙기며 그녀는 10년 넘게 일했던 이 백화점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실감났어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건 이곳이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퇴근길, 복자는 발걸음을 무겁게 옮겼어요. 이제 다시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그 나이에 새 직장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사장실에서는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민준 사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정 이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모두 예민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 이사가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엄중경고 조치했고 관련 문제를 일으킨 고객, 아니, 저희 청소 직원이었던 김복자 씨는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복자 씨를 해고했다고요? 정 이사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정색하며 말했죠. 네,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명품관에 고객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주변 임원들은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까? 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했습니다만. 민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명품관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영상 속에는 복자가 명품관 입구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박지영의 모욕적인 태도와 복자의 떨리는 뒷모습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김 여사님을 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회의실 내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회사 이미지를 위해. 민준은 손을 들어 정 이사의 말을 끊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결정으로 회사 이미지가 더 실추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시 향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김복자 씨를 당장 복직시키세요. 그리고 박지영 씨는.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즉시 해고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태도로 고객을 대하는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정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박 씨는 명품관 최고 실적자입니다. 그리고 청소 직원 한 명 때문에. 민준이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흠칫 놀랐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청소 직원 한 명이라는 그 생각.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민준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민준은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정 이사에게 건넸어요. 정 이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건 입양 기록이군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입양 기록입니다. 제가 최근에 찾아낸 건데요. 제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바로 김복자 여사님입니다. 정 이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의 표정이 번졌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선물을 사러 오셨다는 사실도요. 30년간 저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을 우리 직원이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등이 약간 떨리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김복자 여사님을 모셔오세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 이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정말 그분이 사장님 어머니가 맞습니까? 증거가. 민준은 다시 돌아서서 정 이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증거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 말에 정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고객 응대 정책이 바뀝니다. 더 이상 외모나 지갑,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제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명품관에 가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정중히 맞이해 주길 바랍니다. 복자는 자신의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 운명인가 보다. 복자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가방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있으니 당장 생활은 가능했지만 그 돈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터였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복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혹시 집주인일까? 월세는 지난주에 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김복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센트럴 백화점에서 왔습니다. 복자는 놀라서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백화점에서? 퇴직금이 문제라도 생긴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복자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복자 여사님. 저는 센트럴 백화점 사장실에서 나온 비서 이준호라고 합니다. 복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사장실이라니. 그녀는 말문이 막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강민준 사장님께서 긴급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민준 사장. 혹시 그 신문기사 속의 그 사람?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아들. 그럴 리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왜요?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사장님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시면 모시겠습니다. 복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쩐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낡은 원피스 대신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어요. 백화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복자는 온통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사장이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 혹시 해고에 대한 추가 조치? 아니면 정말 그가 민준일까?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여사님, 곧 도착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복자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차 창밖으로 백화점 VIP 전용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린 복자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사장실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의 안내를 따라 복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떨려 제대로 걷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나무 문 앞에 도착했죠.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목소리.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사장실에는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복자는 그 순간 숨을 멈췄죠. 강민준. 그는 신문기사에서 봤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마주하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눈. 자신의 남편과 똑같은 눈이었죠. 김복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복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제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복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곧 멈췄습니다. 감히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당신이 정말로. 민준은 그녀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어요.
복자가 30년간 간직해온 그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복자의 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준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3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니? 내 아들이 맞니? 복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맞아요.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이마, 눈, 코, 입 하나하나 확인하듯 만졌어요. 그녀의 아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날 찾은 거니? 민준은 복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최근에 입양기관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백화점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요. 복자는 갑자기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해고된 일까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인 줄 알았니?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CCTV요. 어머니가 명품관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는 확신했죠. 며칠 후 센트럴 백화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위치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강민준 사장이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기 때문이죠. VIP 전용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주었어요.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복자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이나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은은한 색상의 품이 있는 옷차림에 민준이 선물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소박하지만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날 그녀를 막았던 직원들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은 복자의 손을 정중하게 잡고 백화점 정문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에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녀의 가슴은 뜨거운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화점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이사는 창백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김복자 여사님 환영합니다. 민주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어제 지시한 일은 다 처리됐습니까? 정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모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어요. 백화점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직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정중히 인사했죠. 6층 명품관에 도착하자 민주는 직원들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과부터 하시죠. 명품관 직원들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사님.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당했던 모욕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죠. 아들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민주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남성용 가방을 보여드리세요. 직원들은 재빨리 최고급 남성 가방들을 가져왔어요. 민주는 그중 하나를 골라 직접 결제하려 했지만 복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민준아. 이건 내가 처음으로 넣어줄 거라 생각하고 산 거니까. 복자는 자신의 가방에서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 담긴 통장을 꺼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뒤로 물러섰죠. 복자는 직접 가방을 구매했어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민준아, 이거 엄마가 처음으로 내게 주는 선물이야.
복자는 포장된 가방을 민준에게 건넸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마워요, 어머니. 그 순간 백화점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과 그의 어머니. 가방보다 더 값진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은 또다시 특별한 날을 맞이했어요. 복자가 민준의 배려로 은은한 옷차림에 아들이 선물한 스카프를 두르고 백화점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가 아닌 홀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정중히 인사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맞이했죠. 복자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의 굽은 어깨가 점점 당당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복자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갔어요. 햇살이 그녀를 환히 비추는 가운데 화면 하단에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